이거 아이 아유 아유 이럴 때 날 좋을 때 해야지. 아유 이 겨울 되면 손도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유 이제 김장도 해야 하니 이 마당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봐야겠다. 아유 에이야 아야 아야 이거는 치워도 티가 안 나네. 아유 마당이 나랑 전쟁을 하는구먼. 에이 엄마 또 마당에서 이래요. 같이 정리하지. 엄마 어제도 혼자 다 이것저것 하시더니 안 돼. 아이고 비을린이다 야. 내가 이 나이에 마당 좀 치운다고 누가 뭐랬냐. 김장 전에 했마야 이게 편하고 좋아. 놔두라. 응. 엄마 그 편하려다가 더 아파. 연세도 생각 좀 하고 쉬엄쉬엄 좀 하세요. 아이 이제 좀 앉아서 숨 좀 돌려야겠다. 어이구 아이고 허리야. 엄마 왜요? 삐끗했어요? 어떡해. 아유 내가 그냥 앉았는데 허리가 뚝 소리 나면서 여기 찌릿하니 아프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너무 무리했나봐. 어떡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파스를 붙이고 찜질해도 소용이 없네. 아유 이거는 그냥 근육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내일 병원 같이 가봐요. 알았죠? 응? 선생님 아휴 제가 지난번 그 마당을 정리하다가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딱 생기면서 아유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요 선생님?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네요. 뼈가 눌리면서 금이 간 상태입니다. 아이 세상에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골절이라뇨. 저 멀쩡한 것 같은데요. 네,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면 단순히 주저앉는 동작만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방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상 중 주저앉았다가 척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은 7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추 압박 골절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척추 압박 골절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정원 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정원 원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척추 압박 골절이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척추 압박 골절은 명칭 그대로 압박으로 인해 척추에 골절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진행자분께서 좀 무섭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네. 골절이라는 골절. 단어 때문에 그렇게 네. 느껴지실 것 같은데 골절은 뼈가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안정성이 좀 결여된 상태 또한 골절로 칭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압박 골절 또한 그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데 네. 그림을 함께 봐주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체 앞부분이 좀 외부의 외력으로 인해서 납작하게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게 척추의 압박 골절입니다. 척추의 압박 골절은 이렇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원인으로 조금 많이 나타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압박 골절은 네. 뼈가 약해져서 좀 부러지기 쉬운 분들에게 잘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뼈가 약하니까. 그래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 임산부,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갑자기 척추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 조심을 해야 하고 요새 또 운동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네. 아, 저도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뭐 좀 몸 무게를 갑자기 강하게 든다든지 네. 무리해서 들 때 요런 분들이 진료실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아, 그러게요. 오. 이게 생각보다 원인이 다양한데 특히 방치했을 때는 또 이렇게 방치하면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그 척추 압박골절을 방치하게 될 경우 척추 앞쪽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일명 꼬부랑 허리, 이렇게 좀 굽은 허리로 척추가 변형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흉부가 압박됨에 따라 심폐기능과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2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냥 가볍게 볼 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좀 주요 증상이 있을까요? 척추 압박골절도 허리 디스크처럼 초기에는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리고 골절 부위를 누르면은 아 하고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를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그 신경이 압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다리가 저리거나 뭐 당기는 이런 통증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좀 척추 압박골절의 뭐 구체적인 증상이나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것 같거든요. 네, 척추 압박골절은 네. 가만히 계실 때는 통증이 좀 심하지 않다가 뭐 일어서서 활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네,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그렇구나. 있고 그리고 척추에서 신경이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네. 옆구리, 가슴, 엉덩이 이런 쪽으로 통증이 좀 파급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뭐 누워서 자세를 바꿀 때, 이럴 때 통증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척추에 압박이 가해질 때, 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뭐 대변을 보거나 네. 이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지의 증상과 특징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같은 증상이 있다 하면 병원에서 바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CT 뭐 이런 거나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는 거예요? 그렇죠. CT 보통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서 대부분은 좀 알 수 있는데 네. 골절이 좀 미세하거나 압박률이 좀 낮은 경우에는 네. CT나 MRI를 촬영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비수술적으로도 또 진단이 내려졌을 때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약간 대표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고 또 치료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척추뼈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것이 아니라면은 우선적으로 한 2, 3주간의 침상 안정과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보조기를 착용한다라는 뭐 그것도 있던데 뭐 보조기 착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골절 초기에는 통증이 매우 심하고 그 뼈가 변형될 우려가 있어서 네.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림을 함께 봐주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종류가 다른데 왼쪽 거 보니까 좀 그 갑옷을 입은 듯한 느낌도 맞아요. 들고요. 예, 어떤 좀 보호 장구를 차고 있는 듯한 느낌은 많이 드네요. 네, 첫 번째는 TLSO라고 흉추, 요추, 천추를 모두 잡아주는 갑옷처럼 생긴 이런 보조기고 네. 두 번째는 복대처럼 착용을 하는 요추와 천추를 함께 잡아주는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압박골절의 경우는 왼쪽에 TLSO 보조기를 많이 착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조기는 언제까지 그냥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기는 네.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된다면 네. 의료진과의 이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너무 오래 착용할 경우 관절이나 근육이 좀 경직될 수 있고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은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한방 그 치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편입니까? 뭐 부항을 뜨거나 침을 맞거나 이렇게 합니까? 보통 초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조절하고 네.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 네. 그 다음으로는 뼈가 빠르게 붙게 도와주는 이런 치료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신체 균형을 회복해주고 뼈의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하는데 네. 그것으로는 침, 약침, 뭐 부항, 추나, 한약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데요. 보니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네요. 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치료도 굉장히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걸리기 전에 이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압박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켜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 압박골절과 이를 촉발하는 골다공증은 네.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쉽게 예방이 가능한데요. 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척추의 근육, 일명 속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꾸준한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평소에 좀 뭐 섭취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겠습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네. 특히 비타민 D라든지 오. 칼슘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고 물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 물건을 들 때 허리 힘으로 100% 들어 올리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서 좀 들어 올린다든지 네. 뭐 허리를 일부러 막 숙이는 자세,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숙이고 감고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압박골절이 보통 낙상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맞아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이런 소재의 신발을 착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 말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21년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10가지 중 4가지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근골격계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건강해야지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척추 건강은 그 뇌로 가는 혈류량 네. 그리고 뇌척수의 흐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도 척추 건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는 미루지 마시고 건강한 척추를 위하여 생활 습관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변정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